어젯밤에도 유튜브를 보며 부동산 폭등과 폭락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해 머리가 지끈거리지 않으셨나요? 한쪽은 지금 안 사면 영영 벼락거지가 된다고 겁을 주고, 다른 한쪽은 곧 지옥 끝까지 추락한다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복잡해 보이는 부동산 시장에도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상승과 하락을 알려주는 세 가지 분명한 신호가 존재합니다. 감정을 배제하고 냉정한 데이터로 이 신호들을 읽어낼 수 있다면 우리는 안개 속에 가려진 미래를 미리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향후 3년간 서울 부동산 시장의 거대한 흐름을 데이터를 통해 면밀히 살펴보려 합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흐름의 중심에는 우리의 운명을 결정지을 단 하나의 강력한 키워드, 바로 환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과거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시절의 집값 폭등장에서도 이 세 가지 시그널은 어김없이 작동하며 시장의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세 가지 신호만 정확히 파악해도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 시장을 읽는 통찰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확인해야 할 가장 중요한 시그널은 부동산 시장의 기초 체력이라고 할 수 있는 주택 공급 물량입니다. 금리가 아무리 낮고 시중에 돈이 넘쳐나도 시장에 공급되는 집이 수요보다 훨씬 많다면 가격은 결코 오를 수 없습니다. 반대로 집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면 다른 경제 조건이 아무리 악화되더라도 가격은 쉽게 떨어지지 않고 버티는 힘을 가집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서울의 주택 공급 파이프라인은 단순히 부족한 수준을 넘어 사실상 완전히 메말라버린 상태입니다. 아파트는 땅을 다지고 설계를 마친 뒤 공사를 거쳐 완공되기까지 평균 3년이라는 긴 물리적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즉, 2023년에 첫 삽을 떠야 2026년에 비로소 입주가 가능한데 이 필수적인 연결고리가 이미 끊겨버렸습니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서울은 연평균 6만 호 이상을 지어야 하지만 2023년 착공은 2만 8천 호에 불과했습니다. 2024년과 2025년의 착공 실적 역시 반토막 수준이라 향후 몇 년간 공급 절벽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입주 물량을 보면 상황은 더 심각해서 2026년에는 2만 4천 호, 2027년에는 1만 호 수준으로 급감할 전망입니다. 서울의 적정 신규 공급 규모가 연간 5만 호 이상임을 감안하면 우리는 지금 전례 없는 공급 부족 사태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건설사들이 이렇게 집을 짓지 못하는 이유는 평당 공사비가 불과 4년 만에 70% 이상 폭등해 이익을 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에 고금리까지 겹치면서 작년 한 해에만 30곳이 넘는 건설사가 부도로 문을 닫았습니다. 부채 비율이 수백 %에 달하는 건설사들은 당장 숨만 붙어 있는 상태라 내년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건설사가 무너지는 것은 단순히 기업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의 주택 공급 자체가 증발해버리는 무서운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올해의 부도는 3년 뒤 입주 물량에 타격을 주고 내년의 파산은 5년 뒤에 공급 길목을 완전히 막아버립니다. 결국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입주가 급감하는데 그 이후인 2030년까지도 공급 공백은 길게 이어질 것입니다. 현재 서울의 미분양 물량조차 거의 없는 상태라 창고에 남은 재고도 없고 새로 들어올 물건도 없는 셈입니다. 결론적으로 지난 3년간 공사가 멈추면서 부동산 시장을 지탱할 기초 체력인 공급이 완전히 바닥난 상태입니다. 두 번째 시그널은 돈의 힘인데 돈이 돌지 않는 불경기에도 집값이 버티거나 오르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질 나쁜 상승이라 부르는데 이를 이해하려면 서울 부동산의 독특한 엔진인 전세 제도를 알아야 합니다. 보통은 매매가가 전세가를 끌고 가지만 지금처럼 공급이 극단적으로 부족한 시기에는 형님과 아우의 순서가 뒤집힙니다. 전세의 물건이 씨가 말라 가격이 폭등하면 전세 세입자들은 어쩔 수 없이 매매 시장으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전세 보증금이 7억 원인데 집값이 8억 원이라면 그 차이는 불과 1억 원밖에 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어차피 7억 원이 묶일 바에는 조금 더 보태서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이 낫겠다고 계산하게 됩니다. 통계적으로 전세와 매매 가격의 차이,
즉, 갭이 줄어들수록 매매로 갈아타려는 압력은 아주 강력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을 아래에서 위로 강하게 밀어올리는 현재 서울 시장의 핵심 메커니즘입니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은 30주 넘게 쉼없이 연속으로 상승했습니다. 전세 매물은 반년 사이에 15%나 급감했고 수급 지수는 공급보다 수요가 압도적으로 많음을 보여줍니다. 새 아파트 입주가 없어 물량이 나오지 않고 정부 규제로 갭 투자가 막히면서 전세 매물 자체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세난에 지친 사람들이 매수 심리에 불을 지피며 매매 시장으로 떠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기는데 집을 사려는 마음은 있지만 과연 사람들에게 그럴 돈이 남아 있을까요?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가계 부채는 이미 GDP 대비 세계 최상위권 수준으로 꽉 차 있습니다. 이미 빚이 목끝까지 차오른 상태라 더 이상 대출을 일으킬 여력도 소비를 늘릴 여유도 없습니다. 설상가상으로 400원대를 넘나드는 고환율은 우리 돈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경제의 숨통을 조이고 있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덩달아 뛰고 이는 곧바로 장바구니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실질 소득을 갉아먹습니다. 더 무서운 점은 고물가와 고환율 때문에 한국은행이 경기를 살리기 위해 금리를 쉽게 내릴 수 없다는 딜레마입니다. 결국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높은 수준에서 내려오지 않고 아주 오랫동안 우리를 괴롭힐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고환율 상황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는 서울 아파트를 싸게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됩니다.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달러를 가진 외국인 입장에서는 서울 집값이 자동으로 30%나 할인된 셈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대출 규제에 묶인 내국인이 주춤하는 사이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들이 현금으로 서울 핵심지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행 문턱도 넘기 힘든데 그들은 자국자금이나 현금 다발을 들고 와 알짜 매물을 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시장 상황은 돈이 넘쳐나 너도 나도 집을 샀던 2020년의 유동성 폭등장과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겉보기엔 가격이 오르는 것 같지만 거래량은 마르고 소수의 고가 아파트만 거래되는 질 나쁜 상승이 진행 중입니다.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로 서민들이 주로 찾는 중저가 아파트 거래는 꽁꽁 얼어붙어 멈춰버렸습니다. 반면 대출이 필요 없는 현금 부자들만이 비싼 아파트를 신고가로 사들이면서 전체 평균 가격을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거래가 활발해서 다 같이 오르는 축제가 아니라 비싼 집만 팔려서 통계상 숫자만 올라가는 착시 현상인 겁니다. 그렇다면 거래가 없으니 집값이 떨어져야 정상 아닐까 싶지만 가격은 쉽게 내려가지 않는 하방 경직성을 보입니다. 라면 원가가 올라 가격이 0원이 되면 손님이 없다고 해서 주인이 다시 600원에 팔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평당 공사비가 4년 만에 2배 가까이 폭등했기에 집주인들은 손해를 보고 파느니 차라리 매물을 거둬들입니다. 10억 원에 내놓은 집을 아무도 사지 않더라도 집주인은 8억 원으로 낮춰 파는 대신 그냥 버티기를 택합니다. 결국 명목상의 호가는 그대로 유지되는데 실제 거래는 실종되어 버리는 이른바 식물인간 상태의 시장이 됩니다. 통계에는 변동 없음이나 상승으로 잡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거래 자체가 멈춰버린 차가운 현실이 있습니다. 세 번째 시그널은 시장을 움직이는 결정적인 방아쇠, 바로 가장 정직한 지표인 거래량입니다. 호가는 주인이 마음대로 부를 수 있어 거짓말을 해도 실제 체결된 거래량은 시장의 진실을 결코 속이지 않습니다. 서울 아파트 월 거래량이 3,000건을 넘어 5,000건을 향해 달려간다면 그것은 대세 상승장이 시작되었다는 확실한 신호입니다. 2025년 9월 거래량이 4,300건까지 올라오며 시장이 다시 뜨겁게 달아오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10월에 1만 건이 넘는 폭발적인 거래가 터진 직후 11월에는 2,000건대로 수직 낙하하며 시장이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10월의 거래 폭발은 정부의 강력한 규제가 시행되기 직전 마지막 기회를 잡으려는 막차 수요가 일시적으로 몰린 현상이었습니다. 10월 15일 발표된 고강도 대출 규제는 대출 한도를 대폭 줄이고 금리 심사 기준을 높여 돈줄을 죄어버렸습니다. 결국 집주인은 세금 부담에 팔 수 없고 매수자는 대출이 막혀 살 수 없는 이중 차단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규제 직후 서울 아파트 매물은 한 달 만에 15%나 급감했는데 이는 시장 참여자들이 모두 관망세로 돌아섰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정말 기이한 숫자의 마법이 등장하는데 거래량은 77%나 급락했는데 평균 거래 가격은 오히려 8%가 올랐습니다. 상식적으로 물건이 안 팔리면 가격이 내려가야 하는데 통계 수치는 왜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주는 것일까요? 이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 중고차 시장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평소에는 경차부터 고급차까지 골고루 팔려 평균 가격이 3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차와 중형차 매물이 싹 사라지고 1억 원짜리 고급 스포츠카만 거래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시장 전체의 평균 거래 가격은 순식간에 3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껑충 뛰겠지만 이것이 진짜 차값이 오른 것일까요? 아닙니다. 싼 물건이 통계에서 빠지고 비싼 물건만 집계되면서 생긴 전형적인 평균의 착시 현상일 뿐입니다. 지금 서울 부동산이 정확히 이렇습니다. 대출이 필요한 9억 이하 중저가 아파트는 거래가 멈춰 통계에서 사라졌습니다. 반면 현금 동원력이 있는 자산가들이 매입하는 강남과 용산의 고가 아파트만 거래되면서 평균값을 인위적으로 밀어올린 것입니다. 1만 건이 거래될 때의 평균과 고가 위주로 2천 건만 거래될 때의 평균을 단순 비교하면 시장을 오판하게 됩니다. 결국 시장을 폭발시킬 방아쇠는 당겨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력한 안전장치가 걸려 작동을 멈춘 상태입니다. 이제 우리는 기초 체력인 공급은 바닥났고 돈의 힘은 약해졌으며 거래량은 잠겨버린 상태로 2026년을 맞이해야 합니다. 향후 3년의 운명은 결국 환율이 300원대로 안정되느냐 아니면 500원 위로 치솟느냐에 따라 세 가지 시나리오로 갈립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환율이 안정되어 금리가 내려가고 전세 수요가 매매로 전환되며 시장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2027년은 억눌렸던 매수 심리가 폭발하며 거래량이 두세 배 급증하는 거대한 상승장의 해가 될 것입니다. 상승의 불길은 용산과 강남 같은 서울 핵심지에서 시작되어 판교, 과천 등 경기도 대장주로 계단식으로 번져나갈 것입니다. 두 번째는 환율이 계속 불안해 금리를 내리지 못하는 경우로 전세와 매매가 따로 노는 런던이나 도쿄 같은 시장이 됩니다. 세 번째는 환율이 600원을 뚫고 경제 위기가 닥치는 최악의 경우로 이때는 서울조차 얼어붙는 혹독한 겨울이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지든 변하지 않는 단 하나의 잔인한 진실은 바로 자산 시장의 초양극화 현상입니다. 통계상 집값은 오르겠지만 그 달콤한 과실은 이미 좋은 입지에 집을 가졌거나 현금이 많은 상위 20%가 독차지할 것입니다. 대출이 막힌 나머지 80%는 폭등하는 전세금과 월세 부담에 시달리며 서울 외곽으로 점점 더 밀려나는 처지가 됩니다. 2026년 상반기까지는 미국 금리 인하를 기다리며 지루하고 답답한 흐름이 이어지는 인내의 시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하반기부터 분위기가 반전될 때 미리 현금을 준비하고 공부한 사람만이 열리는 기회의 문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제 유튜브 썸네일의 자극적인 폭등론이나 공포스러운 폭락론에 일희일비하며 마음을 뺏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이제 공급, 돈의 힘, 거래량이라는 세 가지 시그널과 환율이라는 나침반이 손에 쥐어졌습니다. 보이지 않는 흐름을 먼저 읽어내는 사람만이 이 거친 불확실성의 파도를 타고 무사히 건너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네의 부동산 분위기나 피부로 느끼는 물가 변화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 집단지성의 힘을 보여주십시오. 서로의 경험과 데이터가 모일 때 우리는 시장의 방향을 더 빠르고 정확하게 예측하는 통찰력을 얻게 됩니다. 부자의 경제학은 앞으로도 복잡한 소음 속에서 명확한 신호를 찾아 여러분의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남들보다 한 발 앞서 세상의 흐름을 읽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준비된 자에게 위기는 곧 기회이며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이 3년 뒤 웃을 수 있는 미래를 만들 것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시간에도 더 깊이 있는 분석과 통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